민석아, 앞에 보자. 안녕. 자, 일단 얘들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일단 수원이 오늘로 끝이야. 수원이 오늘로 끝이고 일단은 요 파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수열합이 좀 어려웠죠. 솔직히 좀 어려웠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난이도로 치면 어려운 거 2개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그쪽하고 그 다음에 수열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귀납은 이 부분은 일단 개념만 잘 익히면 사실 그냥 그대로 푸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개념만 잘 익혀주시면 좀 갖고 가는 문제가 좀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을 좀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맨 처음 정의가 많이 중요해요. 잘 봐요. 얘들아,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니? 이 정도면 보이나요? 좀 더 크게 해야 되나요? 안 보이는 사람 혹시? 시원아 보여? 민석아 보이니? 이수 보여? 일단 갈게요. 자, 얘들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돼 있어요. 일단 얘들 귀납이 무슨 뜻이야? 귀납이? 국어 시간에 막 하지 않았어요? 귀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개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 알려진 사실로 하나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로 하나를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1이 있고 1 더하기 3이 있고 1이 있고 1 더하기 3이 있고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합이 몇이야? 1이죠. 얘는 4, 9. 이거 특징 뭐예요? 제곱수죠. 제곱수 보여?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면 이게 1의 제곱, 두 번째면 2의 제곱, 세 번째면 3의 제곱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n개를 더했대. 그럼 이거는 합이 뭐예요? n제곱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게 이제 귀납적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요. 여기 지금 노란색 2개 보이죠? 첫째 항 A1과 너네한테 파란색인가? 첫째 항 A1과 연속되는 두항 AN,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 2개만 알면 귀납적 정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거 2개 알면 된다고? 첫째 항 A1 그리고 연속되는 두항 AN, AN 플러스 1.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내가 첫째 항을 1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이렇게 2를 더하는 관계. 자, 얘들아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죠. 보통 맞아요? 그럼 a n 플러스 1번째 요거는 n번째에서 몇을 더한 거야 그러면? 2를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괜찮아? n번째에서 2를 더한 거니까. 그리고 첫째 항이 몇이래요? 1이래요.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관계, 이 차이 나는 것만 알고 있고 첫째 항만 알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2는 A1 플러스 2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알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A2가 몇이라는 얘기야? A1에서 2 더했으니까 A1이 1이었죠? 그러니까 이 몇 대? 3이 될 거야. 이거 이해돼요? 다시 첫째 항이 몇이었어? 1이었어. 근데 내가 연속되는 두 항은 지금 2칸 차이 난대. 2를 더하면. 그러면 내가 첫째 항에서 몇을 더하면 돼요?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된다. 이게 언제나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몇이 되는 거야? 하나 차이 나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3은 어떻게 되겠니? 얘도 그치. 2 차이 나니까 5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수열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야 등비야? 등차. 그죠? 중요한 것만 빼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등차죠? 맞아요? 그럼 등차니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게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서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어 없어? 다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얘네 둘만으로도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다? 첫째 항 알고 연속되는 두 항의 관계만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따라왔어요? 다시 뭐라고요? 첫째 항 알고 연속되는 두 개의 관계식만 알면 모두 다 알 수 있고요. 그 연속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앞으로 점화식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 점화식이라고 할 거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첫째 항. 다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 2개만 있으면 된다? 첫째 항. 그 다음에
연속되는 두 항의 관계식만 있으면 된다. 특히 어떤 거 an 플러스 1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식은 보통 이렇게 나와.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뭐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항이 보통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나중이 원래 거에서 몇을 더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n은 몇부터? 1, 2, 3, 4 다 대입한대. 그 대입해서 어떻게 된대? 수열의 모든 항 구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었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모든 항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대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뭔 소린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테마 잠깐 펴보시면 필수예제 1번 잠깐 봐주세요. 테마 그 7단원에 필수예제 1번. 갑자기 되게 복잡한 거 나오죠. 맞아요? 뭐라고 나왔죠? 뭐 A n 플러스 1 여기다 쓸게요. a n 플러스 1은 몇 분이에요? a n 플러스 1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추론하는 거냐면 이제 n이 1, 2, 3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a1을 지금 뭐 1인가요? 1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a2항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어서 그럼 이게 2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1 넣으면 두 번째 항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도 세 번째 항 하고 네 번째 항 하고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쭉 대입해 보면 돼요. 언제? 복잡할 때. 자, 다시 식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하자? 그냥 n을 1부터 쭉 넣자.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 거. 나중에 이제 등차나 등비 같은 관계는 저걸 이제 익혀야 되겠지만 그게 없는 전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1부터 쭉 대입하면 돼요. 따라왔어요? 이거는 근데 언제 써야겠어? 이거는 내가 구하려는 항이 좀 작을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A4를 구하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좀 작을 때 쓰는 게 좋고 만약에 크다면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규칙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두 개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보입니까? 색깔이 좀 다르죠? 자, 물론 다 익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다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걸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란색 먼저 좀 익혀주시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먼저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익혀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죠. 요 세 아이는 확실하게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무슨 수열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래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익히시는 게 좋은데 제 왜 다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다 알려드릴 거야. 오케이? 민서가 앞에 보고 하자. 잘 안 보여? 괜찮아? 봐요. 얘들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근데 아까 했었던 게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였잖아. 얘들아, 이거 어떤 상황이었어? 내가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몇 차이나 항상? 2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이 되는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이 an에서 어떤 걸 더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an에서 an 플러스 1 갈 때 여기다 쓸게요. an에서 an 플러스 1 갈 때 어떻게 된다? d를 더한다. 이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만약에 1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a1과 a2도 d 차이 나는 거고 n에 2 들어가. 그러면 a2와 a3도 d 차이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d 차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차가 뭐다? 공차가 얘인 등차수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그럼 공차가 몇인 등차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뭐가? an. 그래서 얘는 공차가 그러니까 an, 요 중괄호 an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즉 이걸 넘기면 an 플러스 1에서 an 빼면 뭐가 돼요? 그냥 d가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일정한 거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라는 건 이건 공차가 d인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본 꼴이에요. 왜냐면 an 플러스 1하고 여기 an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게 등차 수열 만약에 이룬다면 우리는 이걸 a, b, c로 하면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죠. 맞아요? 등차 중앙 어떻게 돼요? 가운데 몇이? 가운데 몇 배? 2배가 양쪽을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2배, an 플러스 1을 2배 한 게 뭐가 된다? 양쪽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써주신 게 좋아요. 요 위에다가.
요 세 개 요 하얀색 써주세요. 이거를 써놔야 여러분들이 이게 인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혹시 필기해 주시는 이미 썼어요? 그거 이미 했구나. 그래서 요거를 써주신 게 좋아요. 안 써있긴 한데 알고 있는 게 좋다 저렇게. 써있으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웬만하면 등차수를 옆에다가 필기해 주신 게 좋아요. 뭐 여기다가. 그래야 요게 이제 연계된다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여기는 뭐 확인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봅시다. 얘들아. 그 다음에 요 나머지도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얘부터 할게.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랑 평균이 뭐라는 거야? 가운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히 등차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이 2를 양변에 나눠도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의미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얘를 이리로 넘겨요. 그럼 그냥 이거예요. 요게 보이면 편하고 만약에 안 보이면 그냥 이거 등차수열에도 익혀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다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얘를 넘겨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셋이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자, 이거는 일단 의미로는 이런 느낌이야. 의미. 얘들아, 얘네 둘 차이가 몇이야? 무조건 D죠. 맞아요? 무조건 D. 얘네 둘 차이도 몇이야? D죠. 그러면 뒤에서 앞에 빼면 D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M 플러스에서 AM 플러스 1 빼면 이것도 D고 AM 플러스에서 AM 빼면 얘도 D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로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풀 수 있어. 왜? 이 친구 1로 넘기고 이 친구 1로 넘기면 그냥 2AN 플러스 1이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4개는 연관된 공식이긴 한데 의미적으로도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 정도.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6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달라? 이 AN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 여러분들이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이자마자 이걸 적으셔야 돼. 근데 만약에 D까지 있다. 그러면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문제가 풀기 쉬울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갑시다. 등비수열까지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이제 7가지인데, 자, 솔직히 이제 이 밑에 루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쓴 건데요. 나올 수도 혹시 있을까봐 일단 쓴 거고, 사실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쓴 거고. 자, 얘들아, 일단 등비수열은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몇 개 차이? 얘는 R 차이인 거죠. 그렇죠? R을 곱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AN은 R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이게 예를 들어서 2랑 6이랑 18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비가 몇이야? 3이 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도 끌어내달라고 했어? 여기서 여기를 나눠서 전항에서 그 다음 항 나눠서 그 다음에서 전항 나눠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되냐? 내가 이게 A1이라 치고 A2라고 치고 A3이라고 치면 A3에서 A2 나누면 이게 공비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다음 항에서 그 전항 나누면 공비가 된다. 당연한 거고 이거는 양변에다가 여기 AN을 나눠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얘는 딱 봐도 뭐예요? 등비 중앙인 거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가운데 뭐 하면? 제곱을 하면 양쪽을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이 남은 것들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AN 플러스에서 AN 나누면 당연히 이제 공비가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근데 이거 얘는 무슨 뜻이야?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나누면 뭐야? 이거 공비 차이죠.
얘도 공비 차이죠.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둘 다 R이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은요 그냥 제곱이니까 우리가 어떤 거의 제곱이 만약에 A라고 하면 네모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등비로 의심해라.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자, 문제로 넘어갑시다. 연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산 가자. 뭐 내용은 많이 없고요. 그냥 저 개념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시면 돼요. 얘들아 그냥 1번 갑시다. 얘들 1번은 우리가 아는 수열 중에 있어 없어? 등차 등비 중에. 아는 형태 중에 있어요 없어 이거? 아는 형태가 맞아요 아니야 얘 때문에. 아니죠. 이런 게 원래 안 곱해져 있죠. 그쵸? 얘는 갑자기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야. 얘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이제 1부터 쭉 넣으면 돼요. 오케이? 모르겠으면. 그래서 1, 너 뭐야? 해서 A를 이제 N을 1부터 넣어요. 모르겠잖아. 그냥 하나씩 넣는 거야. A, 2는 뭐가 된다? 1, A1 플러스 2다. 하나씩 넣어요. 이거 5가 되고 7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n이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a 3은 뭐가 된다? 여기는 2를 넣으면 2랑 a 2죠? 플러스 2. 그럼 a 2가 몇이고? 7이고 14에 2 더하니까 16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3이면 a 4는 3a죠? 3a3 플러스 2니까 A3은 몇이고? 16이고 48에 2니까 50인가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꼴이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얘는 1부터 대입. 별표하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이거 하고. 10번으로 갈게요. 소라 넘어가도 되니? 일단 쓰세요. 네, 저거 안 될 테니까. 네. 자, 10번 보면요. 다음 수열을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래요. 얘들아, 귀납적 정의를 하라는데 귀납적 정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념 익힙시다. 쌤이 개념 확실하게 익혀달라고 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다음에 그냥 토요일, 금요일에 왔을 때 그냥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개념 다 전부.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익혀주세요. 일요일요? 왜요? 왜요? 뭐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왜요? 이번 주는 왜요? 오냐고요? 아직 뭐 생각 안 해봤는데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걸 왜? 저번 주에 안 나와서? 수업에 관련된 얘기만 하자, 현성아. 오케이? 그거 이따가 얘기해도 되지 않아? 그지? 현성아? 맞아, 아니야? 그죠? 이따가 얘기하세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귀납적 정의래요, 얘들아. 개념 다시 한번 익힙시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봐도 돼요. 귀납적 정의 뭐라고 써있어? 귀납적 정의는? 일단 뭐 알아야 돼? 첫째 항 A1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 뭐 알아야 된다 했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알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첫째 항을 써야 돼. 첫째 항이 몇이야? 1인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쓰라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 그러면 일단 AN 플러스 1은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AN과의 관계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수열이라는 게 보여요? 등차라는 게 보이죠? 그럼 이거 몇씩 증가해? 7씩 증가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도 몇이 증가하는 거야? 7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서
7을 증가시키는 거고 사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n이 1, 2, 3 이렇게 된다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써야 정답입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네, 첫째 항과 관계식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13번인가?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 구하시오죠. 맞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지금 구하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떤 형태야? 둘의 차이가 그러니까 an에서 an 플러스를 넘어갈 때 10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공차가 몇이에요? 공차가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공차가 10인 그러니까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 이렇게 적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항 구하는데 이제 무슨 수열이란 걸 알았어요? 지금 수열이라고 나와 있었으나 등차란 걸 알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돼요? an에다가 첫째 항 쓰는 거죠. 첫째 항 플러스 n-1t예요. 그러면 첫째 항은 몇이고? 마이너스 40이고 d는 10이죠. 그러면 10n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n은 1, 2, 3 저기 써 있으니까.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22번. 자, 요것도 생각하세요. 이게 등차일까요? 등비일까요? 22번. 등차라는 게 보이죠? 왜냐면 요거는 무슨 중앙? 등차 중앙이라고 쓰세요. 등차 중앙이란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얘인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두 배가 양쪽을 더한 거다. 그래서 얘에서 알 수 있는 건 수열 AN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공차를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공차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 두 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1과 D를. 그러니까 식이 두 개 나와 있을 거야. 아까랑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는 식이 하나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치? 그건 공차를 아니까. 근데 지금은 공차 모르니까 일부러 두 개 줘서 첫째 항 공차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봐야 돼? A는 A1 플러스 D가 6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차이가 5니까 D가 5가 될 거고요. A1 뭐가 된다? 여기 1, 5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A12 구하는 거니까 A12는 A1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몇을 더한다? 11, D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A1은 1이고 D는 5가 된다. 56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0 뭐 다른 거는 해보시고 20 좀 더 넘어가서요. 31번으로 갈게요. 31, 34로 갈게요. 31번, 34번. 31번은 어떤 뜻이야? 일단은 얘들아 어떤 형태냐? 이 친구는 an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an에서 r을 곱했을 때 an이 된다. 이런 형태라고 딱 보셔야 돼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r이 뭐예요?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r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서 무슨 수열? 이 친구는 등비수열. an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이 친구는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 나와 있으니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A9는 A1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아래 8제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A1은 64고 R은 2분의 1, 이 전체 8제곱이래요. 근데 우리가 제곱수만 잘 알고 있다면 64는 몇의 제곱으로, 몇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2의 6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2의 8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뭐가 된다? 2의 2제곱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 갈게요. 자, 34번은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래요. 얘들아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이 친구는 등 비수열이죠. 왜? 등 비중앙이니까요.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나왔어? 이상하네. 왜 제곱 여기 있나? 처음 보네. 여기 있어야 되죠? 제곱 이상한 데 있네. 여기 있어야 돼요, 제곱이. 그냥 여기 상에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여기가 제곱이고, 그러면 얘는 등 비수열, 중앙이니까, 네. 분가로 AN이 뭐가 된다? 등 비수열이다. 그럼 이제 첫 장이 있고, 둘장이 있고, 등 비수열이니까 우리는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2랑 A1은 A2는 A1 R이니까 이 친구 3이니까 A1에 3분의 1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R은 9가 되겠죠. 3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첫째 항과 R을 알았으니까 뭐 아니면 R을 이렇게 아셔도 되고요. 9로. 그러면 우리는 AN 어떻게 구합니까? 첫째 항이 3분의 공비가 9인데 그거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혹시나 이 친구를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9가 몇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2제곱의 n-1제곱. 따라서 2n-2에서 마이너스 1에서 3의 2n-3 이런 식으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넘어와서 개념으로 갑시다. 자, 밑에 3개 있죠. 요 3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3개인데 요거 3개만 알면 일단 내용은 다 끝납니다. 점화식 쪽은 내용이 다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꼴만 잘 익혀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4번. 자, 얘들아 이거 어떤 형태라고 돼 있어요? an 플러스 1과 an이 어떤 관계가 있어 지금? 무언가 더했죠. 근데 이 무언가 더한 게 fn이라고 써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공차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3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n이 포함돼 있다는 식이에요. n이 포함된 식. 그래서 뭐 3n 플러스 1, 뭐 3n 제곱 플러스 1,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n이 포함된 식이기만 하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럼 n이 포함된 식을 그냥 더하면 돼. 그러니까 an에서 어떤 n 포함된 식을 더하면 an 플러스 1이다 하면 이제 이 패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5번도 비슷해요. 5번도 비슷한데 이번엔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이번엔 곱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3n 이렇게 곱해져 있어. 그런데 an과 an 플러스 1 관계면 뭐가 된다? 얘는 곱하기가 된다. 근데 둘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어떻게 한다? n을 그냥 1부터 쭉 넣으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n을 1부터 쭉 넣으면 돼요. 둘 다. 그래서 n에다가 1 넣으면 몇이에요? 이거는? A2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돼요? A1이 되고 F1이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3n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보세요. 여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를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뭐가 돼요? 2 넣으면 6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쭉쭉 가면서 우리가 잘 봐요. 원하는 수도 있죠.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따라서 다를 텐데 잠깐만요. 연산 한 번만 보여줄래요? (40번) 잠깐 보세요. 연산 40번. 연산 40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구하라는 게 A10을 구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A10을 구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A10이다 라고 하시면 A10을 어디다 쓰냐?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A10을 어디 쓴다?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2, A3 하면서 쭉 넣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 A10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럼 A10까지 해주면 얘는 결국 얘가 10이 된 거니까 n이 몇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9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10이면 여기 9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를 였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원하는 항을. 그래서 A10은 얘는 뭐가 된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n 플러스 1이면 n이면 차이가 1이니까 여기는 그냥 9 쓰면 되겠죠. 그쵸? A9하고 여기는
n에다가 9는 거겠죠. 여기가 n이 9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27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따라왔어요? 3, 9, 27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6 말고 3, 2 이렇게 쓰고 3, 1 여기는 3, 9 이렇게 된 거예요. n에다가 9 넣었으니까. 따라왔어요? n에다가 9를 어떻게 넣었다고? 얘가 10이니까 n 플러스 1이 10이니까 n이 9, n이 9, n이 9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쭉 더할 거야. 더할 건데 언제 더한다? 여기 덧셈이면 더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 밑에 거 보시면 곱셈이면 아마 곱했을 거예요. 그것만 익히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덧셈이면 뭐 한다 여기? 다 더한다. 곱셈이면 뭐 한다? 다 곱한다. 끝이. 패턴만 익히면 돼.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A10이죠. 그러니까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A10이죠. 근데 이 I는 결국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A1부터 A9까지 넣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친구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 있죠. 어디가 똑같아요? A가 똑같죠? 맞아요? A3도 어때요? 똑같죠? A4도 똑같죠? A5, A6, A7, A8, A9까지 똑같겠죠. 여기는. 이것까지 똑같을 거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A10과 A1만 남을 거야. 그 얘기는 양변에 더할 때 A2 똑같고 A3 똑같고 이렇게 지어주는 거.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남는 거. 패턴으로 가면 그냥 끝나요. 따라왔어요?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지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남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A에는 그럼 뭐예요? A1에다가 뭐 더하면 돼? 얘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3 곱하기 1, 3 곱하기 1, 3 곱하기 9를 다 더한다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이야? 여기를 몇 개를 더했어? 총 9개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9개를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9개 더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N은 1부터 9까지 나왔으니까 9개인데 내가 지금 아까 여기는 10이었죠. 맞아요? 요 자리는 10이었죠. 그래서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n이 10이면요. 이 n이 10이면요. 이 n-는 뭐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10하고 1이 차이가 9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n에서 1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서 여기 들어간 거야. 따라왔어요?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차이가 9개이기 때문에 얘도 9구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얘들아, 시그마 옆에는 반드시 뭐 들어간다고? 일반항 들어간다고 했죠. 매우 중요하다 했어요. 다시 시그마 옆에는 뭐가 들어간다? 일반항 들어간다고 했어요. 일반항이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FK라고 돼 있죠. 이 FK가 어디 있어? 여기 지금 FN 써 있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3n 뒤에? 이 3n 뒤에 보여요? 요거죠, 요거.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n 대신에 k만 넣어서 쓰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n이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쓰는 거야? 3k라고 쓰면 된다고. 여기가 3n이었어. 따라왔어요? 그래서 3k. 근데 왜 그렇게 되냐? 1 대입하면 몇이야? 3 곱하기 1. 2 대입하면 몇이야? 3 곱하기 2. 3 대입하면 3 곱하기 3. 그래서 9 대입하면 뭐예요? 3 곱하기 9죠? 그게 이거 아니에요? 맞아? 끝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여기를 쓸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부분 떼와서 일반항 떼와서 그거를 n-1항까지 더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자, 이거를 왜 고민하지 말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풀 때 어렵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잘 봐요. 만약에 너네가 여기가 3n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1은 몇이야? 4고 2는 몇이야? 13인가? 3는 몇이에요? 28인가요?
이거 이거 뭔 소리야? 어떻게 더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보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1 넣었어. 그러면 3 곱하기 1제곱 플러스 2 넣었어. 3 곱하기 2제곱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9제곱 플러스 1까지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1부터 9까지니까 9개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일반항 요거겠네. K로만 바꿔서 쓰면 돼요. 이렇게 가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굉장한 팁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나는 계산할 줄 알아. 너 4야. 10 뭐야? 13? 이거 28이야. 이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어떻게 쓰는 게 좋다? 풀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로 갈게요. 바로 밑에 보세요. 똑같아요. 바로 밑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뭐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는 뭐만 달라요? 곱하기만 다르죠. 그쵸? 얘들아 이거 곱하기면 어떻게 하자고? 여기 n부터 쭉 넣어서 그냥 곱하기 하시면 돼요. 따랐어요? 근데 곱하기 하는데 이거 왼쪽 다 곱하고 이거 오른쪽 다 곱할 거잖아요. 만약에 n항까지라고 합시다. 이번엔 그냥 a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n이고 여기다 이제 n 넣으면 하나 적은 거잖아. 그럼 이거 n 플러스 n이면 얘는 하나 적으니까 n-1일 거고 하나 적으니까 n-1일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an은 하고 이제 양쪽에 똑같은 거 봐야 되는데 이거 다 곱하고 이거 다 곱하면 얘네 양변에 삭제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정신 차려. 양변에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삭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삭제가 되는 거야. 대각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뭐다? AN은 얘 다 곱한 거에다 얘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들아 이거 다 곱한 거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아니죠? 시그마는 다 더하는 거니까 다 곱하는 거 원래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대학 과정이라 지금 이제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곱한 걸 그냥 쓰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다야. 근데 이거 어떤 문제가 될 거냐? 보통 약간 이런 문제야.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보통. 오케이? 곱하기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못 쓴다? 원하는 수, 원하는 항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할 때 하고 곱하기면 곱하기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Q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연산은 안 하고요. 테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이제 쭉 할게요. 테마 쭉 하고 내용 나올 때마다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할게요. 자, 테마 1번 봅시다. 자, 1번은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아는 꼴 중에 있어 없어? 요거는 없죠?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에 1부터 넣는다. 오케이? 그럼 n에 1부터 넣으면 어떻게 해요?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1 5 마이너스 a1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1 1 해서 2분의 4 2가 됩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야? a4니까 n에 쭉 4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되죠. 그럼 n에 2 넣으면 A3은 뭐가 된다? A2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A2 얘가 이제 뭐가 된다? A2는 뭐예요? 2죠? 여기 2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3분의 3 되나요? 그냥 1 되네. 그럼 n에 몇 넣어요 이번에? 3 넣어요. 그럼 끝나죠. A4가 뭐가 된다? A3 플러스 1, 5 마이너스 A3. 따라서 정답 뭐가 됩니까? 이거 1은 여기다가 넣으면 사실 아까 이거랑 결과가 같겠죠? 그래서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끝. 됐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얘들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첫 번째 항이 몇이에요?
1이요. 두 번째 항이 몇이에요? 세 번째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2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A 99 뭐니 하면 이거 몇이라고 하면 돼요? 1 하면 되죠. 홀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 문제로도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번. 자, 필수예제 2번 보면요. 이 친구는 자,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친구를 만족시킨대요. 그때 AK가 이제 1부터 40까지 더한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AN이 4보다 작아, 그럼 여기다 계산하고 AN이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다 계산을 하겠죠. 할 텐데,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야 돼요. 이게 AN인지 N인지 봐야 돼요. 다시 이걸 뭐라고? N인지 AN인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N이 만약에 4보다 작은 거면 그러면 1, 2, 3일 때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부터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AN이니까 AN을 보셔야 돼요. 요거 중요하고요. 이때 얘도 똑같아요. 내가 1부터 40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는 40까지 더하는데 이거 다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규칙성일 겁니다. 이 40까지 더한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40판까지.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n의 1부터 쭉 넘으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n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잘 봐요. A, 2가 뭐가 됩니까? 얘들아 여기 A2죠. 여기 A1이죠. 그럼 여기가 뭐야? A1이야? A2야? A1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다시. 그러니까 지금 n에다가 몇 넣으면 1 넣으면 일단 처음에는 일단 다 쓸게요. 3A1 그 다음에 A1-3인데 얘가 이제 A1이 4보다 작다, A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따라왔어요? 근데 A1은 애초에 몇이에요? 1이 나와 있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 이거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아니까 굳이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안 써도 되고 얘가 4보다 작으니까 여기 1 넣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3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A2가 몇이다?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n에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번에는 A2가 3인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A2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2가 들어가니까 위쪽에 해당돼요? 아래쪽에 해당돼요? 얘들아 A2가 3이에요. 그럼 4보다 작아 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위쪽만 쓰면 되는 거야. A3이 뭐가 된다? 3A인데 A2가 4보다 작은 게 맞으므로 이게 지금 4보다 작은 게 맞으므로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A2가 3이니까 9가 되겠죠. A3은 9구나.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A2부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A1부터 쓰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보이더라도. 그래야 첫 항부터의 규칙성이 보이니까. 1항부터 써주세요, 여기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항 봅시다. 얘들아, n에 3 넣으면 A4가 뭐가 돼요? 이번엔 여기가 뭐가 되겠어? 이게 4라는 건 여기가 n 플러스 1이 4라는 거는 n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3이 4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아래 거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럼 이 아래 거 선택했으니까 이 친구는 뭐야? A3-3으로 쓰면 되겠죠. 그때 A3이 9니까 요거는 6이구나. 이거 6. 네. 얘들아 규칙성 보여? 아직 안 보이죠, 그쵸? 아직은. 좀 더 갑시다. A5는 뭐예요? 그러면 n에 4 뒀을 때 A4에서 그게 4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밑에 거 쓰는 거야. 그래서 A4 빼기 3이니까 A4가 이제 6이다. 그러면 A5가 3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때 같은 게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같은 숫자 3이 나왔죠 지금. 그러면 이제 나열을 해봅시다. A1이 1이고 A2가 3이고요. A3이 9고 A4가 6이고요. A5가 지금 3이래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여기는 9가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3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n에 뭐 5 해가지고 뭐 이거 안 해봐도 되겠지만 A6은 하고 여기가 A5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A5가 3이에요. 그러면 4보다 작을 테니까 위에 걸 따를 거고 그냥 3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A5 그러니까 이 친구가 3이니까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안 해봐도 얘가 이제 9가 될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멈춰라? 요게 똑같은 게 나왔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나왔을 때 멈춘다. 그러면 이때는 3, 9, 6이 계속 반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 반복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총 그러니까 몇 개씩 반복돼요? 3개씩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주기가 몇이다? 3이라는 거. 주기가 몇? 3. 주기가 왜 3이야? 이거는 3개 차이 나서 똑같은 거 나오니까. 3칸 차이 나서 똑같은 거 나오니까 주기가 3이다. 3마다 반복한다. 그러면 쭉쭉쭉 해서 우리 뭐 구해요? A40까지 더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합시다. A40은 뭘까요? 그럼 혹시 보이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잘 보인다면 이 친구는 6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몇 개씩 봤어요 지금? 3개씩 묶죠. 근데 40이라는 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고? 나머지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3개씩 묶었을 때 3개씩 묶었을 때 남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3개씩 13개를 묶어서 하나 남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3개가 13번 있는 게 3이 13번 있는 게 있고 그게 39.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으니까 40개가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 앞에서도 혹시 남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끝났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다 더하려면 얘들아 3, 9, 6은 총 몇 개 있어요? 아까 몫이 몇이었어? 13이었죠. 맞아요? 그럼 이거 몇 개? 13개 있어. 그러면 우리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1 더하기 3, 9, 6을 더한 게 몇 배? 13배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AK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396 더하면 뭐예요? 369 더하는 거니까 그냥 18이죠. 그쵸? 가운데 3배니까. 그러면 18 곱하기 13 하시면 되고 54에 18이니까 234, 235가 되겠네. 이거 좋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이고 3번 갈게요. 네, 3번 하고 잠깐 끊을게요. 얘들아, 3번은 귀납적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 지금? A1, A가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그 나와 있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지수 로그가 있었잖아요. 그쵸? 상학함수도 있고. 근데 뒤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들 로그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저 정도 기억나요, 혹시? 저 정도? 이 정도? 얘들아, 로그끼리 더하면 지수끼리 뭐 해야 되죠? 곱해야 되죠? 그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로그 AN 플러스 2 곱한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로그 A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2는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수에.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로그 뭐가 돼요? A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이거지 맞아요? 근데 로그가 똑같으면 당연히 진수끼리 어떻겠어요?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뭔가가 보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 an이? 등비수열. 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an이 등비수열이고 a1, a2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비 알아요? 몰라요? 공비가 3이죠. 바로 3 곱한 거니까. 그래서 A1이 1이고 R이 3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항부터 6장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 합인데 몇 제항부터? 첫 제항부터 6제항까지 합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S6은 R-1분의 그러니까 3-1분의 A1 1 그 다음에 R의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2분의 얘가 되는데 3의 6제곱은 729였으니까 728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2랑 나눠주시면 정답이 될 거고 364가 되겠네요. 일단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평면이 어느 두 직선도 뭐라고 돼 있어? 평행하지 않는데 평행을 안 하고요.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안 만난대요. 그때 n개의 직선이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어느 두 직선도 평행 안 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직선을 긋고 그 다음 직선 그을 때 평행 안 하게 긋는 거고요. 그 다음 직선 그을 때 얘 안 만나게 그냥 그렇게 그린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때 n개의 직선이 있다. 그때 나누어진 뭐래? 평면의 개수래요. 평면의 개수 이제 a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해석 있죠, 요 해석이 어떻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평면을 최대로 분할했을 때 의 평면 개수 이 얘기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문제긴 한데 평면을 최대로 분할했을 때 평면 개수.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A3이 7이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n개의 직선으로 나누었을 때 결국 얘는 몇 개의 직선? A3이니까 3개의 직선으로 나눴을 때 평면이 7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평면이 7개 나온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입니까? 뭔 소린지? 얘들 이거 평면 7개 나오는 거 보이는 사람? 잘 이해 안 돼요, 이거? 평면 7개? 그러니까 이게 평면 7개가 여기 7개라는 거거든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7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평면이라는 게 사실 끝없이 펼쳐진 걸 원래. 그래서 이 칠판을 평면으로 봤을 때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평면이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그을 거야. 근데 평행하게 안 그으니까 자, 잘 봐요. 처음에 A1이 그럼 2잖아. 잘 봐요. 직선이 아닌 것 같은데. 직선이 아닌데. 그냥 그을게요. 이렇게 됐어. 이때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몇 개 돼요? 1개가 추가되죠. 1개 추가되는 거 보여? 그 다음에 몇 개 추가돼요? 2개 추가되죠.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직선 그을 때 몇 개 추가됐어요? 2개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A2가 지금 4 나올 땐 얘가 지금 2개가 추가가 됐어요. 따라왔어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 직선 할 때 몇 개 추가될지 혹시 보이나요? 그 다음 직선 할 때 몇 개 추가될까? 하나. 맞아요. 왜냐면 지금 2개 분할했으니까. 맞아? 하나 더 추가된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게 찢어져서 또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A3이 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또 3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지금 일부러 좀 크게 보여드린 거고 작게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규칙성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 해서 2개가 되고요. 두 번째는 A1에서 A2 갈 때는 하나 추가되고 2개 추가돼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2개로 분할할 때 결국 2개가 추가되는 즉 A2가 A1에서 2개가 추가된 거고요. A3은 어떻게 된 거야?
A2에서 몇 개 추가된 거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추가됐어. 그래서 세 개 추가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칙성이 보입니까?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아마 이제 구해야 될 거거든요. 4-2번이 그렇죠. 맞아요? 2번이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게 지금 어디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지 않니? 그럼 여기가 어디랑 똑같아요? 3이랑 똑같죠?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이면 여기 몇이야?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관계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 관계식을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쓸 때 항상 an 플러스를 먼저 쓰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내가 A2, A1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A3, A2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끝났죠?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4-2번, 그 다음에 4-1번이 요거 두 개죠. 4-3번은 뭐예요? A 몇 구하래요? A10? 이제 A10을 구할 거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이걸 쭉쭉 하면서 구해? 그치? 맞아? 그래서 못 구하는데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점화식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점화식이에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자, 여기가 n 플러스 1이래. 여기 뭐 있는 꼴? FN이 있는 꼴이었죠. 더하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n을 몇부터 대입해라? 1부터 쭉 대입해라. 맞아요? 그럼 쭉 대입해서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 원하는 게 뭐예요? A10이니까. 얘를 1 대입하면 이거고 얘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2 대입하면 뭐고? A3A 플러스 2 더하기 1이고 쭉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N 이 몇 가지 들어가야 돼? A 10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9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A 9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부 다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원하는 항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전부 다 뭐 하자? 여기 플러스면 더하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2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사라져요. 없어져. 끝. 따라서 A10은 A1 더하기 이 녀석이구나. 그러면 A10은 뭡니까? A1 더하기. 자, 쌤이 여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고 시그마를 쓰라고 했고요. K는 1부터 몇 번째까지겠어? 지금 보면 1부터 9까지인 거 여기서도 보이고요. 1부터 9까지인 거 여기서도 보여요. 그래서 9까지. 아니면 10에서 1을 빼서 아, 이 친구 9가 어디로? 이 친구 9가 1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n-1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가 일반항이라 그랬죠. 이거 어디서 가져오라고? 여기서 가져오라고 했죠. 여기서 뭐 넣어라? n 대신 k를 대입해라. n에다가. 그래서 k 플러스 1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럼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A1은 무조건 나와 있을 거야. A1은 어디 있어요? 2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 친구 2가 되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고 그 다음에 얘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9랑 k면 이거 어떻게 해요? 9랑 k면 요거는 시그마 공식 뭐예요? 2분의 9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이건 9 곱하기 1이죠. 이렇게 가면 되지. 그래서 45랑 9랑 2니까 56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자, 5번은 사실 아까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FN을 더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쭉 넣어서 더하면 된다. 뭐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죠. 자, 요거 이제 FN 더하는 꼴이니까 뭐 하자? 쭉 대입하자. 그러면 n에 1 넣으면 뭐가 된다?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n에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그걸 어디까지 한다? n은 몰라요. 근데 A 몇? 내가 원하는 게 11. 그래서 A 11 구한다. 그게 이제 뭐가 된다? A 이제 하나 줄어들어. n 플러스에서 하나 줄어드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n이 여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12,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n이 아까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이겠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뭐 한다? 더하기니까 더하자. 그냥 패턴이야,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패턴만 익히면 다 풀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고, 똑같은 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A, 2부터 다 똑같겠죠? 삭제되고, 삭제되고, 점점점 당연히 있어요. 삭제되고, 삭제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된다? A11은 A1 더하기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시그마로 쓸 수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11에서 1 빼면 10 되고요. 아니면 1에서 10까지로 보셔도 되고요. 그때 여기를 뭐라고 쓰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K 넣어서 쓰자. n에다가 K 대입해서 2K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패턴만 익히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게 끝이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A1은 3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무조건 줄 거고요. 이때는 다 계산하시면 되죠. 따라서 얘들 이거 2를 바깥으로 빼면 3 더하기 2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야. 여러분들 공식은 다 외웠죠? 공식 다 외웠죠? 얘들아 요거 공식 기억하고 있죠? 소나? 공식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응?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몇 분에? 그치 6분에? 그 다음에? 그치 n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10 나와있으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몇이야? 하나 들어가니까 11.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익혀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웠나요? 혹시? 숫자? 385 요거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85니까 385 2배는 770이거든요. 773이 정답이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도 사실 비슷한 문제요. 또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울게요.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얘들아 an 플러스1과 an이 있어. 근데 얘가 곱해져 있어. 뭐가? 어떤 fn 형태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이거는 다 곱해서 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n에 1부터 넣어서 곱하자. 1 넣으면 a, 2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얘들아 봐. 잘 봐야 돼요. 앞에 보세요 얘들아. 여기가 몇이에요? 2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이 n하고 n 플러스 1은 몇 개 차이예요? 한 개 차이 나는 거 보여요? 그치? 이게 의미가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에만 1을 넣었어.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3. 3을 넣으면 3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곱하면 다 삭제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차이 나거나 두 개 차이 나는 그런 녀석만 봐야 되고요. 이런 2는 앞으로 따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보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고 쳐요. 잘 봐요. 이게 차이가 되게 커요. 1은 몇이에요? 2분의 2죠. 맞아? 2는 몇이야? 4분의 3이죠. 3는 몇이요? 6분의 4예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4. 4 넣으면 8분의 5예요. 너네 이거 약분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 이거? 그리고 규칙성도 안 볼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 뭐 약분을 해서 나 이거 할 줄 알지? 하면서 3하고 6하고
하면서 2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7항까지. 7항까지만 사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뭐 70항이다 이런 건 전혀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뭐가 약분이 되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건 몇 개 차이? 한 개나 두 개 차이 나는 그 미지수를 찾아라.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뭐 해라? 따로 떼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저는 2분의 1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 이제 n하고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뭐 1분의 2 해서 a1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2분의 1을 따로 써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2분의 1 이 친구를 따로 계속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n에 2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a3하고 뭐 한다? 여기는 2분의 1을 따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n에 n분의 n 플러스 1에 또 3 넣어서 2 넣어서 2분의 3이겠죠. a2 이렇게 쭉 쓰면 돼요. 이거를 어디까지? n은 몇 가지? 여기는 a 몇이 필요하다? 7이 필요하다. a7은 뭐가 돼요? 2분의 1에 7이니까 지금 3인데 3이고 2인데 2일이에요. 그럼 7이면 7, 6이겠죠? 그 다음에 a 여기 밑에랑 분모랑 똑같으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 뭐 한다? 전부 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다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n은 아마 이제 6일 겁니다. 여기 n이 6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이때 다 곱하면 삭제되는 게 뭐다? A2, A3, A6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7은 뭐가 되고 2분의 1 자 얘들아 2분의 1이 몇 개예요? 총 6개인 거 보여요? 왜냐면 n이 1부터 6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냥 1부터 6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6이니까 6제곱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1분의 2, 2분의 3 6분의 7을 쭉 써. 1분의 2, 2분의 3, 점점점 6분의 7. 이렇게 해서 정답이 뭐가 되는구나. 마지막에 A1 남은 거 꼭 쓰셔야 되고요. A1을 남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A1은 몇이에요? 아까 나와 있던 게 64인가요? 64를 이제 바꾸고 푸시면 돼요. 얘들아 어떻게 약분하는 게 좋겠니? 이거는 2 사라지고 3 사라질 거고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어디야?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남고 여기 남아요. 근데 2분의 1의 6제곱이 6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얘랑 약분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없어진다. 따라서 정답이 그냥 7이. 네, 계산해 보시면.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자. 여러분들 7번 보기 전에 이제 개념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개념. 오른쪽 6번 아까 안 했었죠? 요거. 자, 이거는 과정을 이해만 하면 끝이에요. 자. 지울게요. 쌤이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PQ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타가 있어서 좀 바꿀게요. 여기 알파로 바꿔주세요. 이 PQ 점화식이라고 쌤이 이제 앞으로 부를 거예요. 얘는 PQ 점화식 내 친구를 부를 건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이거예요. 오케이? 요때 푸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필수예제 7번이 이거를 그냥 여기서 같이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7번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혹시? 4A 그치 4AM-1이에요? 그럼 A1이 지금 1이면서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4AN-1이에요. 그리고 A 몇을 구하래요? 6항 구하래요? A6을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봐봐. 여러분들이 나는 수열 쪽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좀 팁을 준다면 지금 사실 지금 구하는 게 몇 항이에요 사실? 6항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도 몇 항이었어요? 아까 7항이었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거는 사실 하나씩 대입해도 답 나오긴 합니다. 그 정도. 그래서 한 6에서 7, 한 그 정도까지는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사실 문제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n의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굳이 뭐 다 더하고 다
곱하고 안 해도 되고 쭉 넣어도 답 나와. 오케이? 요건 팁이에요. 근데 10 넘어가고 20 넘어가고 그게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근데 이거 6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60 나오면 못 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 잘 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쪽이 P고요. 이쪽이 Q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PQ 점화식인 거야. 여기가 P고 여기가 Q. 마이너스까지 Q로 봐야 돼요. 따라서요.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식이 뭐냐면 공식 이거예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일 때 이때 여기다가 알파를 둘 다 빼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다가 알파 빼고 AN에다가 알파를 빼요. 오케이? 그 알파를 둘 다 뺐잖아. 그러면서 이 P만 내린 다음에 묶으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패턴 어떻게 된다고? 알파 빼고 알파, AN에서 알파 빼고 그러니까 AN 플러스에서 알파 빼고 AN에서 알파 빼고 P만 그냥 내려서 묶으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 쓰는 거야. A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근데 알파가 뭐냐면 1-P분의 Q예요. 다시 뭐라고요? 1-P분의 Q예요. 따라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공식이 뭐야 그러면? 여기선 아까 몇이었어 지금? 4랑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이제 알파만 여기다가 살짝 쓰면 알파는 뭐예요? 1-P분의 Q니까 P가 몇이고? 4고 Q가 몇이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니까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알파인 3분의 1을 그대로 빼면 돼요. 3분의 1 빼고 이 AN에서도 3분의 1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P를 그대로 뭐 하라고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P를 요 4를 그냥 그대로 내려서 묶으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를 모르잖아, 그치? 자,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A, 그러니까 이게 이걸 넣어서 이제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로 대입해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봐요. 내가 알파를 넘기면 이거는 쓰지 마세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알파를 넘기면? 그러면 이거 PAN 전개하면 PAN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P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이랑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겠죠?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Q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P 플러스 알파인데 그럼 알파로 묶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P잖아. 그래서 여기가 Q니까 양면에다가 1 마이너스 P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가 이건 거. 이거는 그냥 이게 증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비교만 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볼게요. 내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 4AN에다가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근데 이거 넘기면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이거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왜 지금 굳이 이렇게 묶은 거냐면 야 이제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게 이 뜻이에요. 얘들아, AN과 AN 플러스 1은 몇 개 항 차이야? 한 개 차이죠. 우리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얘랑 얘도 몇 개 항 차이예요? 한 개 항 차이인 거.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수열 AN-3분의 1이라고 치면 이건 첫째 항이 1 넣으면 AL-3분의 1이고요. 둘째 항이 AE-3분의 1이고요. n번째 항이 AN-3분의 1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점점점 이게 n번째 항인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이건 거고. 지금 이해를 하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몇을 곱한 사이래? 4를 곱했대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 갈 때 4를 곱한 거 맞아요? 그럼 이 4를 곱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인 거야.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계속 4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등비수열 쓰는데 얘들아 뭐가 등비수열이야? 여기서는 어떤 그 일반항 AN이 등비수열일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이 얘들아 뭐라고? 네 글자로? n번째 항이라고요. 오케이? 다시 일반항은 뭐라고? n번째 항이야. 여기서 n번째 항 뭐예요? 이거죠? AN-3분의 1 맞아요? 이게 일반항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럼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 AN-알파가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그거 일반항 어떻게 써요?
an-3분의 이거 그대로 여기 들고 오시고요. 이게 n번째 항은 우리 등비서 일반항 공식 어떻게 써요 원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아래 n-1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야? 첫 번째 항이 뭐겠어요? 여기서 n에다 1 넣으면 돼요. 첫 번째 항은 n에다 1 넣으면 돼.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공비가 뭐야? 공비는 요거 4라고요. 4. 그러니까 여기 4.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근데 우리는 an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넘기면 그냥 답이에요. an. 근데 우리 a 몇 구하고 싶어? a 6 구하고 싶어. 그러면 a 6이었죠? 그러면 여기 n에다 몇 넣으면 돼 이제? 6 넣고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끝. 그러니까 a 6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봐요. 그러면 우리 A6이 뭐가 돼요? 이제? A1이 몇이었어? 1이었잖아. 여기 1 넣고. 그러면 1-3분의 1, 여기 이제 3분의 2겠죠? 그런 다음에 뭐 곱한다? 4의 5제곱에다가 이 3분의 1은 넘겨서 더해야겠죠? 요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이게 2의 10제곱이니까요. 1024 2 곱하면 2048일 거고요. 1 더하면 2049일 거야. 그러면 얘 3의 배수인지는 다 더하면 15니까 3의 배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면 20에서 3 나누면 6이고요. 24에서 3 나누면 8이고 9에서 3 나누면 3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패턴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 바꿀 줄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등비 수열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바꿀 줄 알면 돼요. 이거 3개만 알아도 그냥 끝나요. 오케이? 실제 쓰는 과정은 이거 3개만 있는 거야. 근데 이해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도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오케이? 7번 정리됐어요? 같이 쓰는 거였는데? 7번 썼어요. 네. 네, 7번 써주시고. 귀납법은 핵심만 딱 짚어서 문제 풀어줄게요. 네, 요것만 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공식을 몰라요. 이거 외운 적도 없고 쓰라고 하면 내가 못 쓰거든요. 이걸 외운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 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로 한다기보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파는 1-P분의 그것만 외우고 여기다 알파를 써요. 빼서. P 쓰고 그 다음 뭐 한다? 얘가 공비가 4인 등비설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쓰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기억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뒷장 넘어가서 이제 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할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인데 자, 여기가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아마 한 문제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긴데 복잡해 보이는데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일단 한 문제 맞추고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수학적 변화법이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한데 내가 첫 번째가 성립을 한데 만약에 참이래. 그러면 K번째가 성립한 K 플러스 1도 성립한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실전 개념 요거를 익혀둬야 되거든요.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얘들아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n은 무엇일 때 성립한다. 이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n이 뭐 1부터다. 그럼 1일 때 성립한다 해주시면 되고요. n이 2부터다. 그러면 2일 때 성립한다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 넣어서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밑에 보시면 식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 여기 식이 있거든요. 요런 거. 그러니까 이게 1 넣어서 성립하냐 확인하는 거예요. 1 넣어서 성립하는지. 그래서 요거를 1 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럼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n은 뭐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 때 성립한다. 다시
n이 뭐 최소 숫자일 때 성립해. 이때 만약에 맞다면 내가 그리고 어떤 k번째에서 k 플러스 1번째일 때 내가 k번째일 때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요것만 증명이 되면 내가 앞으로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도 K가 성립할 때 K 플러스 1 성립한 때 그럼 첫 번째 성립하면 두 번째 성립할 거 아니야. 두 번째 성립하면 세 번째 성립할 거 아니야.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자, 얘들아 n이 몇일 때? n이 최소 숫자일 때 성립. 다시 뭐라고요? n이 최소 숫자일 때 성립한다. 익혀주시고요. 두 번째 뭐래요? n이 몇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거 k 플러스 1 무조건 익혀줘야 돼요. 자, 이걸로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풀이 있죠? 실전풀이. 지금 이런 구조로 보통 나올 겁니다. 문제. 항상 이런 구조로 나올 거야. 그래서 n이 어떤 최소 숫자일 때 어쩌고 저쩌고 이므로 여기 이제 식이 나올 거예요. 그 식이 n 요거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k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데 이때 위식의 양변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k 플러스 1일 때 아마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k 플러스 때 성립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거 들으면 모르겠죠? 밑에 예시로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밑에 예시가 제일 중요해요. 잘 봐요. 얘들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성립함을 증명한대요. 자, 이것만 해볼게요. 얘들아, 이게 성립을 한대. 근데 이거 이제 성립을 하는데 내가 1항부터 다 성립한다는 거야. 모든 자연수니까. 그럼 n이 1부터야. 그럼 최소 숫자가 1이니까 여기다 1 쓰면 되고요. 얘들아, 여기 지금 보라색 네모 보여요? 여러분들은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이 네모칸이 무슨 의미냐면 빈칸으로 이런 데 뚫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 기억리 가나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 있죠. 뭐 1, 뭐 5 이렇게 써 있고 k 플러스 이런 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고르는 거. 그 문제로 잘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두 개만 골라도 확률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르면 고를수록 문제 훨씬 잘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네모 쳐져 있어. 뭐 하라고? 최소 숫자 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변 뭐야? 1까지 더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4까지 더하면 1, 2, 3, 4 더하는 거죠. 2까지 더하면 그냥 1, 2 더하라는 얘기예요. 1까지 더하면 그냥 1 더 1이라는 얘기야. 그냥 1이. 오케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1 넣어요. 그러면 2분의 2죠. 그래서 1 돼요.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성립한다. 둘이 같으니까 첫 번째 거 성립한다. n에 1 넣으면 성립한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써있을 거야. 아마 보통 써있을 거고 그 k였다가 그대로 넣어서 나와 있을 거야. 이 뒤에가 매우 중요해요. 잘 봐요. 이 뒤에 이게 n이 k일 때죠. 다시 이게 n이 몇일 때라고? k일 때요. 그럼 그 다음에 무조건 이 멘트들은 n이 k 플러스 1일 때야.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정의가 뭐라고? n이 최소 숫자일 때 성립하고 n이 k일 때 성립할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가정할 때 뭐라고 돼 있었어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된다. 얘도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때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일단 멘트 잠깐 무시하고 여기 왼쪽 있죠? 맨 왼쪽. 그리고 계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맨 아래쪽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왼쪽이 뭐가 되냐면 왼쪽에 그냥 n의 k 플러스를 넣는 끝이야. 그러니까 n의 k 플러스를 넣으면 뭐예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넣어놔. 그럼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넣는다. 그래서 이 네모칸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k 플러스 1. 오케이?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양변에 이제 뭐 더한다, 곱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양변에 더한다가 있어. 그러면 이 네모가 k 플러스 1인 것까지는 유추할 수 있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 k 플러스 1을 더했다는 게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더했고 여기도 k 플러스 1을 더했다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모칸 있으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어요? 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네모칸 밑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가끔 문제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복잡한 게 있어. 근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마지막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내가 따라서 n이 k 플러스 성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립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치? 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때 좌변이 k 플러스 때 성립했으니까 과정이 끝났을 때 뭐가 돼야 돼? 오른쪽에 k 플러스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k 플러스 여기다 넣으면 뭐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이고 여기 k 플러스 2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아, 요거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요거 미안해요. 요것만 k만 지워주세요. 요것만 잘못 나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k만 지워주세요. 여기만. 그래서 요것만 지워주시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얘들아,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밑에 게 나와야 되죠. 계산해보면 이 친구 2배하고 2를 나누면 2k 플러스 2고 2k 플러스 2고 얘는 k제곱 플러스 k거든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라서 이게 k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계산 안 해도 그냥 오른쪽에 k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마지막. 다시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k번째가 나왔어. 그런 다음엔 무조건 n에 k 플러스를 넣어서 좌변, 마지막 건 n에 k 플러스를 넣어서 우변. 그래서 k 플러스 대 성립한다. 끝. 이게 기납법 다예요. 이 구조만 알면 끝. 자, 문제 풀어볼게요. 7, 8번. 처음 봅시다. 바로 갈게요. 7번 뭐라고 돼 있어? 8번, 9번이야. 쏘리. 8, 9번. 근데 이게 좀 똑같은 건가? 조금 다르구나. 봐요. 8번은 자, 구조로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야겠다. 얘들 안 보이죠, 여기? 이 정도면? 조금 확대할게요. 네, 가부터 봅시다. 일단 모든 자연수를 성립한데 자연수 n이 1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인 거야. 따라왔어요? 모든 자연수 1부터니까 1인 거예요. 그럼 좌변에 그냥 여기 1 넣으면 1의 세제곱, 1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1의 제곱해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1, 1일 때 똑같고 성립한다. 그 다음에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 그대로 멘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K를 아마 넣었을 거야. 여기까지 예상되는 거야. 근데 양변에 뭐를 더하면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금 안 써 있어서 네, 조금만 내릴게요. 양변에 대입하면 나와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할게요. 얘들아, 이게 K번째고 n이 K일 때고 여기부터 뭐라고? 여기부터 이제 n이 K 플러스 1부터야. 그러면 이게 이거랑 똑같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왼쪽이 여기에다가 뭐는 거다? n에 K 플러스를 넣는 거다. 그럼 이게 다예요. 그럼 K 플러스를 넣으면 뭐야?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일 거 아니야. 점점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제 상황. 얘만 적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했네? 그러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여기다 다시 넣으면 돼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가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더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식에,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양변에 이제 뭐 더했다는 거야? 양변에 K 플러스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서 K 플러스 1, 여기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지금 다 더했다는 요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따라왔어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밑에 얘들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가 아까 K 플러스 1이었고 세제곱이었고 여기도 K 플러스 세제곱이었어요. 근데 이거 계산을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귀찮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마지막이 얘랑 똑같죠 지금. 맞아요? 이 마지막은 무조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오른쪽 식이 아까 뭐였어요? 아마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 n에다가 k 플러스를 넣으면 돼요. n에 k 플러스. 그래서 우변에 k 플러스를 여기다가 넣으면 k 플러스 2 되니까 그냥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네모칸이었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오히려 여기가 네모칸이네. 그러면 잘 봐요.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더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냥 이걸 분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럼 오히려 역으로 같아요. 내가 빠른 쪽으로 하면 돼. 더해서 하는 게 쉬울 것 같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올라가는 게 쉬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묶으면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묶으면 되고 얘는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제곱이고 이거 제곱이고 이거 제곱이니까 얘 제곱만 따로 빼내면 이 오른쪽에 남는 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의 그냥 전체 제곱만 남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다는 뭐예요? 다는 뭐일 때도 성립한다. 정의?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끝. 오케이? 가나다에 알맞은 거 거기다 1 다 넣는 거죠. 그럼 1 다 넣는 거니까 가에다 1 넣으면 그냥 2의 세제곱 8일 거고요. 여기다가 1 넣으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2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곱하면 36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부등식.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자, 얘들아, 다음은 h가 0보다 클 때 n이 2보다 크고 같은 모든 자연수. 자, 중요. n이 몇부터래요? 2부터래요. 별표. 여기 2니까 여기 2라고 써야 돼요. 2부터면 2부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은 그럼 뭐예요? 여기다 이제 2 넣으면 돼요. 근데 얘들아, n이 2인 거예요? h가 2인 거예요? n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n에 2 넣으면 뭐가 돼? 그냥 1 플러스 2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쉽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이제 설명만 할게요. 좌변이 왜 우변보다 크냐면 좌변이 이제 1 플러스 h에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 플러스 2h가 똑같은데 얘만 남아있어요. 근데 h는 0보다 크니까 h제곱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니까 이게 똑같아도 얘가 더 크니까 왼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왼쪽이 커야 맞는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는 어떻게 한다? k 그냥 넣고 나와있을 거야. 이건 보통 나와있을 거야. 그 다음에 친절하죠. k 플러스 1일 때. 그럼 어떻게 하라고? n에다가 뭐 넣으라고? k 플러스. 그게 요거일 거야. n이 k 플러스. 이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이요. 따라왔어요? 여기가 n이 k 플러스 1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오른쪽에도 마지막에 n이 k 플러스 1 들어갔겠죠? 그쵸? 근데 이 밑에 지금 내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라고 써 있죠, 이거. 이게 다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에다 보는 거? n의 k 플러스. 그럼 얘는 뭐다? 1 플러스 k 플러스 h. 끝. 그래서 다도 나온 거야. 가도 나오고. 나만 할게요. 나는 이제 뭐냐? 여기잖아요. 근데 봐요. 이제 생각해봐. 이거 당연한 거야.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뭐랑 1 플러스 h의 k제곱이랑 곱했냐. 그러면 k 플러스 1제곱이랑 k제곱은 이거 1제곱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h의 1제곱이겠죠, 그냥.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뭐 한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잘 보세요. 이 왼쪽에서 요거를 갈 때 양변에 몇을 곱한 거야? 여기서 여기 갈 때? 결국 이렇게 곱해졌을 거니까 1 플러스 h를 곱했잖아요. 여기다가 왼쪽에 1 플러스 h를 왼쪽에 곱했을 거다.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곱했을 거야? 이 오른쪽도 1 플러스 h를 곱했을 거야. 그래서 이 왼쪽은 1 플러스 h를 곱한 과정을 보여준 거고 얘가 1 플러스 h 곱한 게 이거다.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h 곱한 게 여기겠죠. 그래서 1 플러스 h를 곱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랑 똑같은 거야. 1 플러스 h.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가나다는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가나다 구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마지막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볼 때는 이 구조도 찾아야 돼. 자, 얘가 처음에 K로 넣은 거 있을 거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 걸 무조건 A로 잡고요. 이걸 A로 잡고 그럼 이 A가 뭐보다 커요? 여기 있는 친구보다 큰데 이게 B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다 구조예요. A가 지금 B가 여기가 B. A가 B보다 커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가 나올 거냐면 마지막엔 A가 C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B가 C보다 커야 이거 연결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찾을 땐 무조건 A가 B보다 크고 구조 찾고 B가 C보다 크고 구조 찾으면 이게 나올 거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A, 이게 B. 그 다음에 B, 얘가 C. 그래서 얘가 이제 A고 B고 C고요. 그래서 이제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제 저게 K 플러스를 넣어도 성립한다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전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왜 이거보다 크냐면 지금 이 뒤에 이것만 차이 나거든요.
근데 KH제곱이 H제곱이 0보다 크다고 아까 했었고 저기서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있어서 0보다 커서 네 그래서 이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해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네 고생했어요.